안녕하세요. 통마시아 업무연구학회 사무총장 김창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 고대 옥유물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약 9800년 이전부터 시작된 동북아시아의 유화 문명이 그로부터 약 4000년 이후의 세계 4대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유화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의 시인류의 최초인 시작하는 문명, 시문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4000년이 흘러내려온 6000년 전에는 큰 홍수가 난 것 같습니다. 여호와씨와 보키씨가 큰 홍수를 맞게 되고요. 약 6000년 전부터 바로 배달국 문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국 문명이 끝나고 배달국 문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불과 농사를 짓게 되면서 더욱더 급발전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염제신농 씨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고대 역사책들을. 이 불의 발견은 고대 제왕으로서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쓰는 장작불 갖고 무슨 그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이란 바로 제철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 온도를 숯가마를 우리가 밥하는 것처럼 아니면 간단하게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고열로 도감이 용광로로 올려야지만 합금을 할 수 있고 불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나라를 정하고 도읍을 정하고 시장을 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별자리로 달력을 만들고 농사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으로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염제신농씨의 고대 역사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왼쪽 글씨는 현재 강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오른쪽 글씨는 똑같은 글씨에 왕자 대신에 매미선자가 써 있습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왕자와 매미선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지금 이 유물을 보시게 되면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여자 젖가슴처럼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보이시죠? 그런데 저도 수년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매미를 안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오른쪽은 땅에 닿고 있고 왼쪽 다리는 꾸부정합니다. 그리고 여자 음부가 나타납니다. 바로 개진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고대 옥조각상에다가 조각을 하여 후대인들이 문자로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 옥 유물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유물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전쟁이나 기근, 기아, 기후가 나빴을 때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편해져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돼야지만 이런 기술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문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이전에 조상신을 조각하여 바로 종묘사직에서 제사 기물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옥을 조각하여 특수 합금을 하였죠. 현대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선거하여서 대통령을 뽑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불을 다스려서 제철 기술을 가진 자여야 됐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서방으로도 건너가서 연금술과 야금술, 점성술의 기초가 되며 그 서방의 제왕들의 기본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서 한번 중국책 사례를 보시죠. 염제 신농씨는 사망의 한 분입니다. 사망 5제 중에서 사망이면은 아주 초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산씨, 염제 주영씨로도 불리우고 또는 불산씨, 연산씨라고도 불립니다. 인류사 역사의 강씨의 시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희씨가 몰락하게 되고, 여기서 복희씨는 태어복희를 말합니다. 염제 신농씨가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게 하였으며 나무로 가래를 만들고 논밭에 잡초를 없애어 김을 메어 천하를 이롭게 다스리며 농사를 지었다. 일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제 신농씨 때에 이르러서 하늘의 비로 오곡을 길러냈으며 신농씨는 도랑을 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고 도끼로 한 근을 만들어, 그러니까 도령령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렸고 가래와 쟁기를 만들어 논밭에 잡초를 없앴으며 그러한 연후에야 오곡과 백가를 거두었다라고 나옵니다. 백호통에는 옛날 사람들은 모든 날짐승과 날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나 염제 신농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수가 너무 늘어나 백성들이 아주 많이 번창한 겁니다. 날짐승이 부족하여 염제 신농 시대 하늘의 계절에 맞게 땅을 나누어 가래와 쟁기로 농사를 가리켰고 이에 따라서 마땅히 농사의 신으로서 추앙을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춘추시대 좌전에는 애공 9년전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염제 신농은 불의 임금이다, 태양의 신이다, 후대 강치성의 시조이다. 이 불의 신이란, 불이란, 염제는 불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철의 기술을 가진 화왕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고대 철의 기술을 가진 자만이 국가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 율력지에는 염제 신농씨는 덕이 있는 임금이다, 불의 덕으로서 왕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염제라 불리운다. 최초로 나라와 도읍과 지역을 만들었으며 산호씨라고도 하고 또는 괴례씨라고도 불리우며 연산씨라고도 칭하고 또는 열산씨라고도 하고 불의 왕이라 한다라고. 사기정이 제왕세기 편에서는 염제 신농씨는 강치성이며 어머니는 임사입니다. 소전에 비가 된 유교시 여등이라고 합니다. 염제 신농의 어머니는 여등이고 아버지는 소전입니다. 여기서 여등이 찬란한 태양과 교제하여 용의 머리가 있는 염제를 낳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태양이란 바로 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여 태양이란 남자의 성기,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여등이요 아버지는 소전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치통감 외기에는 염제 신농씨 어머니 임사이며 유교씨 여자이다. 이름은 여등이며 소전의 정비 황후이다. 유흥국의 황제 헌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흥국의 임금이며, 여기서 유흥국이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머니 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흥씨 집안에, 유흥이란 성에 쓰는 집안에 황제라는 사람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유흥이라는 땅은 현재 화산 지역입니다. 사천성과 화산의 접경 지역을 유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펜더곤 많은 데 있죠. 펜더곤 바로 그곳입니다. 소전씨의 자식이며 부보라 부른다. 염제 어머니 가면 유교씨 집안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국어 진해편에서는 염제는 강수성이 근거지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수성이란
강씨들이 사는 동네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검은 흙이 있는 곳에 보통 국가를 만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대에는 이곳에서 검은 흙, 검은 땅이라고도 불리는데 제철 기술하는 우리가 원소를 기본적인 재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재료들로 하여 화덕에다 불을 떼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수경주 위수편에는 기수는 또한 강치성 남쪽에서 동쪽으로 좁게 흐르며 이를 강수라고 한다. 자, 기수라는 강이 흐르는데 좁게 흐른다고 나옵니다. 염제가 죽은 후 황제 헌원은 복의 상령선에서 염제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나옵니다. 북송시대의 태평 환우기에서는 백곡산에서는 옛날 신동씨가 100가지 공부를 맛보아서 백곡산이라고 한다. 자, 크게 지금 염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농사의 신이다, 불의 신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읽어서 사계절에 추나 추등에 대한 씨를 뿌리고 기르고 걷어들이는 그 바로 별자리를 봐야지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벌써 염제 신농시 시대에는 불의 임금이며 농사의 신이란 별자리와 점성술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서 문헌종 부도편에는 검은 땅의 한가운데에 염제 신농시의 땅이 있으니 연산시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검은 땅. 저것을 알케미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연금술이며 모든 국가의 기원입니다. 모든 바로 저 검은 땅에서 시작한 알케미, 화학, 물리, 수학, 과학, 연금술뿐이 아닌 모든 현대로 내려오는 모든 물질 문명의 문화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염제 신농 시대에 벌써 시작됐던 것.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곳은 이제 우리가 지진 많이 나는 사천성입니다. 스촨성. 사천성에서도 바로 이렇게 난충시가 있고요. 바로 이 정북방, 이 현재 좌표의 정북방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낙양성 심리하의 낙양성입니다. 장안성입니다. 바로 그 중간 지역의 화산입니다. 펜더근만은. 이곳에서 마안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말안장이라는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북경일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염제신릉에 산과 묘가 발견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도대체 왜 사천성에서 염제신릉에 산과 묘가 나왔다고 할까요? 또 2012년 기사 다음에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2012년도 기사 발표 후 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역사책에 염제신농시는 바로 중국의 사망이며 중국의 시조라고 적어버립니다. 또한 이 2012년도 기사가 왜 중요하게 되냐면 사천성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현재 북방에 있다고 잡겠습니다. 이곳은 오랑캐 고원,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문명, 전세계 문명 시작해서 오른쪽으로는 우쪽입니다. 우백호가 됩니다. 동쪽입니다. 바로 사천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랑캐 고원에서 보았을 때 시대무량강과 요하강이 두 개가 흐르고 동쪽에 카월치 사막을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 파라는 지명이 다 쓰입니다. 동네 이름이 파라는 동네. 또한 이것도 사천성도 파국이었습니다. 고대. 파란 바로 마이, 배달국의 배를 말합니다. 배달국을 말합니다. 달이란 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파시들이 마이가 배달국이란 바로 파라는 용입니다. 용의 나라. 용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갖다가 우리가 배달국이라 합니다. 또한 파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성 지역은 오랑캐 공원에서 보았을 때 동쪽이 되고 우백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흰 색깔로 만든 옥으로 된 옥기들, 호랑이 옥기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랑캐 호수 고원에서 보았을 때 이 좌쪽 청룡지역 바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백두산맥, 백두대간을 통해 내려오고, 또한 남쪽은 월남입니다. 베트남이 됩니다. 남주작.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가 말하는 바이카보, 우리가 이제 고대어로는 바이달, 베달 호수입니다. 바이달, 베달 호수입니다. 베달 호수를 중심으로 한 흑룡강성, 바로 북현묘 자리가 되겠습니다. 검은 땅, 그래서 흑룡강성입니다. 그런데 이 2012년 10월 20일 기사에는 모든 그동안의 연구 자료를 갖다가 총동원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강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 기역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문자로서 강이라는 성씨가 만들어졌게 됐고요. 이러한 옥기는 그럼 언제 제작이 되었냐면은 초창기 고대 배달국 시대 염제신농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후기에 문화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아주 예술성이 높게 뛰어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옥기를 조각하여서 이렇게 합금을 하고 종묘사직의 재생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기물도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매미선자는 왕자가 왔다고 했는데요, 손에다가 매미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미용도 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나 기타 여러 학자들은 이 용을 돼지용이니 절용이니 또는 웅용, 곰용이니 하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조자와 매미선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세조자, 시용과 매미선자의 바로 용의 나라입니다. 세용과 매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매명은 바로 여인을 뜻하고 세용은 남자를 뜻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군사 쪽은 바로 시용, 세용을 말하고요. 이 천재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것은 바로 여자 제사장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매미는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족도 없는, 어떤 이민족도 없는 우리 배달민족, 우리 고대 조선부터 현재 이시조선까지 내려온 바로 익성관의 바로 그 매미입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것 또한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꼬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 음부를 갖고 있고, 바로 강씨의 시조 염제신농상입니다. 제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황제훈흥상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염제신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제신농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듯이 벼이서 하나 들고 나오지만 농사의 신이다 하는 것은 바로 염제신농 시기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아서 달력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염제신농 씨가 불의 임금이다, 염제다, 화제다, 연산시이다, 열산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는 괴시이다, 이게 검은 땅에 살았다 하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 4대 문명족도 일치하지만 저 검은 땅에서 나는 재료로 용광로 화덕에 떼어서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세 가지를 알아내었습니다. 짧지는 많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조각상이 바로 고대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강씨라는 염제신농이라는 바로 그 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서들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염제라는 뜻은 집에서 떼오는 아궁이에 지푸라기 불이 아닌 바로 고온의 화덕에서 나오는 이 열로서 이러한 제철을 갖고 있었다는 바로 열산시 염제씨, 바로 그 제철 기술의 왕이란 뜻이고, 농업의 신, 농사의 신을 뜻하는 것은
이 염제신릉이 하늘의 별자리를 읽어서 달력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다음 편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찾아뵙겠습니다.